자, 이어서 2부입니다. 자, 2부는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그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2부에 갖고 있는데 아마 이분 이야기는 최근에 들어본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국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옛날부터 이분과 함께 자, 중국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미중 지금 우리가 기술 패권 네. 심각하지만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1년 동안 이제 중에 교환 교수처럼 네네. 4년을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서 중국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네네. 도대체 뭐가 안 좋은지를 좀 봐야 돼서 그래서 들어온 지 지금 한 4일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아주 따끈따끈하시네요. 네, 오니까 근데 보니까 중국 이 부동산 위기 뭐 경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자마자 저도 이제 계속 뭐 다른 기타 방송 그다음에 신문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약간은 답답한 게 네. 너무 좀 이 중국을 좀 안에서 보는 게 좀 약하다. 그러니까 안에서 서방에, 보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잘 모른다 속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서방적인 시각에서 보다 보면 중국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벽계원 네. 비구위안이 뭐 이렇게 디폴트 사태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 네. 디폴트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와서도 정부가 그만큼 이렇게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그래서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뭐 일본식 뭐 잠시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일본식 재무제표 불황, 일본의 중국화, 네네. 중국의 일본화 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데 저는 다른 또 생각을 갖고 나름에 대한 그 논리와 그런 또 이야기는 또 차차 얘기를 좀 그러시죠, 하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동안 방송에서 잘 못 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교수님이 되게 시원하고 호탕하게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오늘 좀 편하게 네. 한번 교수님 의견 쭉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갈게요. 일단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은 좋은데 지금 중국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거를 사실 저희가 그냥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지표가 계속 그 내려가고 있고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현실은 조금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좋지는 않죠. 네. 일단 제가 미국에서 미국 경제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 경제를 전문을 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미중 기술 패권에는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미국 이야기도 보면 미국 현지에서 보면 이렇게 실업률이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좋다고 하는데 실업률은 낮은데. 지금 뭐 우리가 연체율은 계속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계속 돈을 쓰고 있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카드로 계속 메꾸고 있고, 네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은 지금 물론 3분기에 좀 6% 이상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 제가 미국에서 계속 그걸 보았던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보는 것도 보지만 미국 경제를 또 봐야지만 네네. 중국이 연동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좀 조금은 우리가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현장에서 봤을 때 네네. 많이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가 좋았던 거는 그나마 미국인들이 모아뒀던 돈 그리고 재난지원을 받았던 받았는데 거가 돈을 쓸 있어서 수가 없었으니까. 괜찮았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조금 있다가 뭐 시황 때 전해드리겠지만 그 노드스트롬이라든지 백화점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생각보다 연체율이 많고 지금 도둑들이 너무 많다. 그만큼 이제 쓸 만한 돈들은 거의 다 써가는 상황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경기도 지금까지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현장에서 보면 돈을 쓰는데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여러 교수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을 네네. 거고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난지원을 그동안 못 썼던 걸 좀 막 쓰는 거죠. 근데 그 쓰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고, 그쵸. 뭐 도박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하니까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또 카드를 이제 흔들만 땡겨서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제학적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좀 안 맞는 게 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경제가 왜 좋아지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함정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3분기 좋아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으면서도 바이든이 계속 대통령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로 이제 이야기 실업률 얘기를 하는데 실업 내가 낮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오늘 중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 네네.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은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를 할게요. 중국은 좋으냐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표가 이제 기존의 기저 효과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지금 안 좋은데 수출은 당연히 안 좋았고 뭐 수출이 안 좋은 이유는 중국이 이제 요번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네. 그 이유는 도시 봉쇄도 있지만 글로벌 이슈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섯 개에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지표, 수출 지표 안 좋고. 근데 가장 안 좋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소비 지표가 가장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를 보는 핵심은 부동산을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 비교원이라든지 부동산 기업 디폴트는 제가 볼 때 중국 공산당은 별로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민간 투자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소비를 언제 만큼 좀 부양시킬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중국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한 74%였어요. 네네. 2019년도가 한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 59까지 갔고 네네. 그다음에 2021년도가 한 66%까지 갔습니다. 네네. GDP 성장에서. 그런데 작년에 32.8%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네요. 반토막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수출이 안 되더라도 내수 소비로서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5% 이상을 방어를 해야지만 1,20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이 대학생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5%를 만들어야 되는 게 공산당의 지상 과제죠.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실업률이 네. 중국 공산당의 뭐 바로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미터입니다. 정권의 안정을 위한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이 지금의 가장 청년이죠. 네. MZ 세대라고는. 네. MZ 세대가 시진핑을 가장 지지했던 층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당이 국가 위에 있는 데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남아 있는 부분에서 저는 민간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투자 소비를 봤을 때 지금 수출은 이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뭐 수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인데 투자해서 우리가 했을 때 고정자산 투자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고 네네.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비다. 네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하반기는 이게 소비 부양에 대한 다 몰빵을 하고 있고 네. 그 방향성은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부동산 이슈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요. 부동산이 가장 첫 번째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도 봤는데 오늘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사도 안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우리 구매 제한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네. 뭐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다 무시하고 맞아요. 새롭게 주겠다라는 등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오늘자에도 부동산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 빼고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우리가 네. 중국의 소비 진작하는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큰 업종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었을 때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제품, 가구,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네. 이 네 개의 낙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네 개를 집중 공략하는 소비 정책들이 이제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지방 특화되어 있는 소비 진작 정책.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하남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네. 지방과 다른데 예를 들면 중국의 허난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뭐 집을 사면 당연히 보조금을 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보조금 형태도 이제 뭐 생애 최초라든지 혹은 집에 그 어린 자녀가 10세 이하가 있으면 보조금을 주고 부분들이 있는 거. 자동차 샀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혹시 민간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든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의 40%를 지원해주고 네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지방에 맞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고 네네.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하침 시장이죠. 하침 시장을 집중 공략할 거예요. 하침 시장이 뭐예요? 하침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선도시 이하에서 네. 우리가 진현 그러니까 네네. 농촌 도시 네네. 이것을 묶어서 중국에서는 하침 시장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중국은 샤천 시장이라고 하는데 어유, 이제 좋네요. 귀각이 간질간질해요. 우리 네. 보시는 분이 중국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이게 무슨냐면 네. 이 하침 시장에서 이제 비중이 이제 전체 인구 중에 한 9억 명이 하침 시장에 포함되어 네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 전체 소비액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게 보면 이제 한 68%가 이제 아까 하침 시장이죠. 중국 상무부 자료 보면 소비 규모가 하침 시장이 18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300조. 네네. 그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의 전체 소비 시장 규모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이제 한 38%를 차지하는 거죠. 네네. 하침 시장이 전체 소비 시장에서. 소비에. 예. 그 규모가 한 18조 위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2021년도 같은 경우 가전 제품만 보더라도 뭐 한 31.5%가 하침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네네. 여기를 집중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네. 왜냐하면 도심은 봉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 심리 같은 게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소비 심리가 지금 제가 뭐 칼럼에 썼지만 중국인들이 이렇게인데 이게 먹힐 것이냐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교수님 그 전에요. 이야기가 쫙 길어지죠. 얘기 듣는 게 좋긴 한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비고의 위안이라든지 이런 디폴트 문제가 네.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추정의 결론까지 흘러간 데에는 사실 중국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아라는 전제가 깔린 거고 이 전제가 깔린 데에는 아니 민간 투자와 소비를 그렇게 증진시켜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해서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민간 투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방정부는 사실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LG, FV에서도 뭐 어느 정도 가늠도 안 되는 부채가 있는 것 같고 뭐 지방정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이런 걸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건 혹시 이게 좀 뭔가 부족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그럼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그 중국 중앙정부도 이제 사용권을 땅의 사용권을 매각을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누군가 사줄 수 있어? 이런 그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안 하니까 진짜 돈이 없나? 돈이 없으니까 비구이 위안도 디폴트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인 건데. 자, 그러니까 지금 좀 놓치고 있는 게 네. 중앙정부는 돈이 많아요. 문제는 지방정부인데 지금 결국은 이게 핵심은 비규형 같은 경우도 부채보단 자산이 많거든요. 망할 수가 없는 구조고 네.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요. 네. 이자에 대한 디폴트가 있는 네. 부분들이지. 네. 그러니까 제가 헝다에 있을 때도 그때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헝다는 디폴트 일단 뭐 정부가 일단 그 얘기부터 왜 안 망해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사회적 혼란, 그 아파트 산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혼란이 되면 공산당 물러가라면 골치 아파집니다. 네. 해결하게 됐다. 헝다가 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한 4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비교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실업자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 또 하나가 헝다가 광동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광동성 네. 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토지 지방 정부의 거의 심한 곳은 70%가 토지 판매금이에요. 보상금입니다. 그걸 누가 사주냐? 그러니까 디벨로퍼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토지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 돈을 또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재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악순환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물려 있는 특히 이런 큰 기업,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기업들은 안 죽는다. 조정은 하겠지만. 우리가 뭐 디폴트가 하고 이거 도민으로 간다. 네네. 저는 100% 그렇게 안 갑니다. 100% 그렇게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 중국이라는 체제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네네. 거예요. 제가 자꾸 중국 정부라는 이야기 표현하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네네.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듯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중앙 정부는 돈이 있다. 근데 지방 정부 이번에 비구이안도 핵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팔리냐면 비규환이 지은 집이 다 3, 4선 도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1선, 2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3, 4선은 우리가 말한 유령의 집 아까 그쵸, 말씀하신 네네. 뭐 신문에 보시면 며칠 보시면 중국이 1억 채가 넘는 데가 있고 뭐 유령의 집이고 저도 많이 가봤죠. 네네. 뭐 그 가장 심한데 정말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다. 네. 거기 사는 사람이 한 뭐 200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유령의 집. 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내몽고에 오르도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름으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엄청 지었습니다. 네. 그런 동네 같은 경우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비규현이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잘 될 거라고 보고 집만 사면 돈이 대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삼산선 지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실수가 비교한 잘못된 게 가장 큰 실수가 3, 4선입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도 봤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집값 별로 변동 없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책도 나왔잖아요. 네. 그 베이징 사람들 집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사는 사람도 관망자세. 더 오를 거야. 좀 더 네네.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합세죠. 그냥 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없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중국은 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그런 게 지금 3, 4선 도시가 가장 심각하다고요. 근데 그러면 집을 안 사는 사람 이유가 뭐냐? 소비 아까 했지만 제가 그 삼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네네. 코로나 3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흉터가 생겼어요. 못 믿겠어. 시장과 정부에 다 불신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네. 불안감. 내가 일자리 이름 어떡하지? 불확실성. 네. 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거예요. 특히 3, 4선 도시.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그 심리가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말씀드렸으면 정부가 돈이 없는 거냐? 정부 정치 않다. 근데 일단은 중앙정부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지는 않고죠. 그런데 지금도 중소형 2, 3선 도시에 있는 디벨로퍼들은 지금도 계속 지금 디폴트 계속 나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될 뿐이지.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2, 50이 안에 있는 그런 데서는 계속 넘어집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 정리하겠다는 거야. 정리할. 근데 이렇게 큰 놈들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 얘가 죽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방 정부 휘청거립니다. 네네. 지금 지방 정부 부채가 가장 심각한 12개 정도 성정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정부는 중앙 정부가 지금 케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그 대표적인 게 천진시입니다. 네네. 천진이 이제 어떤 도시죠? 천진의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GDP라니까 지방의 GDP를 모아서 하나를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GDP를 2023년도 GDP 다 보고해. 중국 정부가 5% 내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쭉 30개 성을 GDP를 받아서 중간치입니다. 가장 높은 데가 하이난성, 네네. 우리가 해남 섬이라고 네네. 해요. 거기가 9.6%. 이 천진시가 4.2%입니다. 그 중요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하이난은 뭐 때문에 성장률이 소비. 우리 면세점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쭉쭉쭉 그런 가죠. 식으로. 그다음에 그 시진핑 입장에서 계속 믿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그러니까 자유무역항, 홍콩처럼 자유무역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지고 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높은 걸. 그래서 이제 그 중간치가 5%예요. 네네. 그래서 양회에서 나온 게 5%입니다. 그러면 지방 GDP를 그러니까 2월달에 양회할 때 지방 양회할 때 그때부터 제가 말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충 이미 그때부터 올해 지방 정부의 부채 돈이 이제 없는 동네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한 10개, 11, 12개 정도 된다고. 그건 중앙 정부가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이 지방 정부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아까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하나? 그렇지 않다. 하는데 일단은 마련한 게 있잖아. 네네. 제안을 했고 네. 집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거. 네네. 이 시진핑 이야기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한 발짝 물러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7월달 중앙정치구회에서도 그 말은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급하긴 하다고요. 지금 급하긴 하다고요. 아까 말씀 1%가 안 되면 이 지금 우리가 한 20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안 나온다고요. 네네. 그러면 네. 좋아.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어요. 비구이 위안은 어쨌든 중앙 정부가 어떻게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왜 강력한 정책 같은 것들은 좀 눈에 안 띄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건가요? 민간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은 그중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민간 투자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이리창 총리가 네네. 다 불렀잖아요. 모아놓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일자리 창출,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 이야기겠죠. 네. 그다음 민간 투자에서 너희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총리가 실무형 총리, 그러니까 리커창하고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그 말의 메시지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민간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민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네가 만들어줘야 된다, 역할을 해줘야 된다. 특히 쏟아지는 1,000만 명이 넘는 이 대학생들. 그러니까 규제를 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알리바바 규제하고, 그렇죠. 또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플랫폼 기업들이 그 아마 리창 총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할 거야. 야, 저런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정부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것들이 지금 좀 그러니까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올해 중국 GDP 5%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간다. 5%는 간다.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던 중국 위기설, 뭐 아까 일본식 재무제표 불황. 근데 일본식 과거에 80년대 말하고는 정말 결이 다릅니다. 중국은 체제의 그런 그러니까 그 특성을 또 봐야 될 것이고 학습 효과를 많이 했습니다. 97년도 IMF, 2008년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망하진 않지만 그 민간 투자 쪽도 있잖아요. 일단 청년 실업률을 끌어내려야 되는 그 숙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부양책을 피고 싶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나 아니면 자본주의를 경험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너희 투자해.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줄게. 내지는 세액 공개해 줄게.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세액 공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갑니다. 세액 공개는 당연히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 아까 제가 두 가지잖아요. 민간 투자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지 말고 이제 세액 공개는 이미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될 거고. 그러면 아까 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그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매칭 펀드죠. 네가 이만큼 투자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부분.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앙 정부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그런 말을 하면 전국 지방에 있는 다 봤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게 쭉쭉쭉 갑니다. 내려갑니다. 거기에 말아서 어느 한 성에서 매칭이 나오면 야, 네가 하면 내가 20% 매칭.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모르겠죠. 거기 따른 일자리에 대한 개런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작업을 했고 작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을 거고.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앞으로 실업률 공개 안 할 거야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 지금 세 가지 3부를 이야기했죠.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도 그렇지만 기업들. 그러니까 이 가장 이걸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래서 아까 좀 아니지만 중국 경제 올해는 5% 가지만 점점 성장의 둔화는 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둔화는 온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 그걸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근데 그 낮추는 걸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좀 낮출 것이냐. 근데 그 핵심은 지금 상태에서 너무나 지난 이야기전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잘못한 게 자기도 인정을 하거든요. 대외도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보이잖아요. 그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을 기업이나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 플러스 특히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조금 표도 안 나고 그다음 실업률 보기 때문에 그 실업률에 대한 것을 일단은 더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소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안 그래도 오늘도 뭐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는데 뭐 한 집 갖고 있는 사람 또 한 집 사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나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 소비에 대한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집 두 집 구매 제한은 없고요. 네네. 예, 뭐 그다음에 예전에는 중국은 30% 70%였지 않습니까? 30대 70.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금 30% 내고 아, 예, 나한테 예. 70. 잔금 70. 잔금 네. 70. 그러니까 70을 대출 받는 거죠. 네네. 대출. 근데 30, 70인데 그 비중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0, 뭐 15, 네. 나머지 대출. 그 은행 대출을 더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부동산 아까 얘기했는데 중국 부동산 국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 중에서 이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은행에서 네네. 부동산 기업들이 대출 비중이 네네. 각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기업들이 부동산 업종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국영은행에서요? 국영은행 제가 우리가 말하는 뭐 중국은행, 공상은행, 네네. 농업은행, 교통은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 전체 특히 중국은 뭐 당연히 국영기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은행이 국영기업이고 그 국영기업 중에 비중이 아까 말씀 부동산의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요?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고 소비 뭐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이야기를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채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뭐 30대 70에서 비중을 낮추고 네네.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그러니까 각종의 세트 종합 세트가 지금 근데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별로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있는 3, 4선 도시 네네. 지금 사게 만들어야 될 거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선 도시는 다르다고요 개념이. 그러니까 일선 도시는 지금도 하긴 했는데 보합세에서 오늘 정책이 나오는데 네. 제가 오늘도 유채수를 주고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 좋아요. 이제 베이징에 있는 분이 그래요? 네, 10월까지 관망. 네네. 10월까지 관망하자. 사는 사람도 관망. 10월은 왜? 그러니까 그때 좀 이게 거의 이제 정책들이 네네. 이제 거의 이제 낙수 효과로 떨어질 거라고 예, 이제 예. 이제 거의 이제 되니까 그때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제가 또 유채수로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랑 또 네네. 이야기를 해봐요. 네네. 그럼 여기는 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심리적으로 너무 얼어붙었어. 네네.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네. 제도가 정책 나온 건 봤는데 네,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정책은 알겠는데 그래도 더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약간 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서 아까 말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또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은 그렇고 소비 부양책 어떻게 보고 있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방향성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뭐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제품 가구 서비스 이게 낙수 효과 있는 부분들 그다음 지방 특성화된 소비 촉진 전략 그럼 하침 시장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효과는 온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3분기 때 제가 5% 중간으로 보고 네네. 4분기 때 6% 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군제 있고 네네. 소비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네네. 먹히면서 그래서 5%는 만들어진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잘 안 없어질 것이다. 좀 간다 시간이 네네.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좀 하더라도 효과는 좀 바로 안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이슈로 지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계속 내년에도 계속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헝다할 때 그때 같이도 막 행상국 아니 그게 제가 헝다 때 교수님한테 전화 드렸었어요. 맞다. 전화했어. 네. 맞아. 막 화를 내셨죠. 근데 결과 제가 맞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막 화를 내셨었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그쵸, 미쳤죠. 그쵸. 우리의 네네. 관심은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심리적 불안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덜 하고 단지 우리의 수출 그렇죠? 우리 네. 수출의 영향이 네네. 어떻게 그쵸. 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까지만 딱 하시죠 오늘. 이야기 너무 길어져서 그죠?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네. 그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출 하락에 대한 이야기 이제 적자. 네네. 그거는 우리만 적자 나는 거 아닙니다. 일본도 나고 독일도 다 네네. 적자입니다. 그건 반도체 호황이도 있고 뭐 다 방송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만 적자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정말 이제 좀 더 아까 제가 둔화될 거라고 했죠. 네네. 둔화되면 그만큼의 우리의 수출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술 자립을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네네. 전자제품도 뭘 하냐면 일반 가전제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가 첨단 제품들 네. 아까 하침 시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으로 좀 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 자립을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의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소부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의 소부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구조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중국이 그러니까 미중간 인해서 빨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수출에 대해. 네네. 또 더 나아가 조금 더 멀리 본다라면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우리가 중국은 수출이 떨어지지만 제3국 수출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단기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제3국 시장에서 또 붙게 되는 겁니다. 네네. 더 좀 멀리 보면 그럼 그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멀리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우리 기업들한테 좀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그 공급 체인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정말 많이 따라 올라오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가 사실 지금의 숙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시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 쓸 만큼 돈을 벌어야죠 중국에서 그죠. 네네. 돈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버느냐. 그러니까 지금 물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중국이 가장 한국이 원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제일 필요한 시기고, 뭐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특히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시기가 지금 가장 적기입니다. 지금 가면 다 뭐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좀 우리가 말할 때 조금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을 네네. 엄격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성숙기에 대한 산업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 거래를 통해서 빨리 팔고 빠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그렇겠네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화학 같은 것들이 좀 힘드니까. 또 우리가 또 수출이 지금 떨어지는 게 그만큼 수입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입을 많이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도 좋은데 옛날부터 질도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건 기업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또 하나가 중국과 일본이 지금 산업 협력하고 있는 것들, 한국을 패싱하고 네네.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막 하는 것처럼 보이죠. 산업계에서는 네네. 중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짝짝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죠. 중국 애들 이런 거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100이라면 일본은 더 이제 105로 보고 한국은 한 88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이제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만큼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어느 분야는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국보다는 일본하고 협력을 더 가속하려고 그러고 그 협력도 이미 움직임이 보이고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경우도 이미 도요타나 뭐 중국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많아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그럼 우리가 패싱이 돼버리면 그러면 시장도 오고 그러면 중국 시장이라는 게 시장도 있지만 테스트 베드의 시장이라는 네네. 개념도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주제가 오늘 너무 왜요? 주제가 어땠는데?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죠? 방대해서 2년 동안 참아오셨는데. 그렇죠. 제가 많이 많았죠. 오늘도 끝낼 수 없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아. 혹시 또 조금 여유가 되시면 오늘 못한 이야기 또 하고 그죠?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오늘 중국 몇 가지 중국 정부가 돈 없는 거 아니다. 중앙정부 중앙 정부 돈 없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이 상반기에 해놨던 그 민간 투자에 대한 효과들 그리고 소비에 대한 효과들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하반기에 더 나온다 정책들이 더 나올 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분명 말씀을 드렸고 그쵸. 부동산 이슈가 중국 경제를 뒤흔들진 않는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 정부 네네.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말했던 자꾸 리먼 사태와 비교를 하는데 미국 학자들도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 자꾸 기사분들이 옮겨와서 그런 건데 어느 또 미국 경제학자랑 제가 난상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미국 좀- 위안도 그렇게 위험한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 중국 예. 어렵지만 네. 우리가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폴트 날 것처럼 그건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많이 풀고 가셨죠? 뭐 많이 예. 푸셨죠? 예. 아, 네. 못한 것도 다음에 또 하시죠. 뭐 자주 배워지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